제가 목소리가 좀 크고요. 이 마이크가 없어도 다들 들리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들고 좀 읽어야 되거든요. 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사업하고 있는 인기된 아이디어 정혜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품 강의잖아요. 근데 저 오늘 제품 강의 안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손정대 사장님도 순서 없이 그냥 막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셨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오늘 큰 제목이 제품 소개인데 제품 소개를 하진 않고 제가 이제 그저께 이우성 박사님의 강의,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렇게 박사님들이나 김영한 의사 선생님 발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병원에 있지만 사실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씩 그냥 좀 일반인 기준으로 풀어드리려고 그냥 제가 조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품을 너무나 많이 알 거고 제가 사실 이재영 그 사장님 그때 속사포처럼 말씀한 그 강의에 제가 사실은 뿅 가가지고 저도 나중에 제품 강의를 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게. 그때까지 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는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일반인 수준으로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병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많이 못했고 어제 저녁에 밤 12시부터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날을 샜어요. 근데 그 전날 또 제가 3시간 자고 계속 토요일날 24시간을 샜던 거고 그리고 병원에도 출근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병원에 계속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계속 출몰을 하고 있고 환자가 생기고 간호사가 생기고 그렇게 됐었을 때 방역관리 다시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가 생겼으니까 입원 제한 다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 수가 빠지기 때문에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다시 인력 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되고 막 그 비번 오프 들어간 친구들을 전화해서 사정해서 불러드려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예, 계속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또 여기를 강의를 사실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그 사실은 이제 스폰서분들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품 좀 달라고 설명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냥 당장 제가 궁금했던 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들어보면은 이번에 그 이우성 박사님이 이번에 강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박사님께서 논문을 발표한 거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고 도표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막 주식 도표 올라가듯이 막 주주죽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이번에 그 제가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이 그 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 코비드 2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스는 많이 알지만은 그게 변형이 돼서 2인 거거든요. 그 2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동물에게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근데 계속 변형을 해요. 근데 바이러스가 왜 변형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좀 있고 그래서 계속 델타 그다음에 오미크론 그 앞전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왜 그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야만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거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제품의 오리진이 면역에 관련된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이 코로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죠? 감기도 그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는 면역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코비드 19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면역을 증가되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로 오리진이 거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그 일련의 가정들의 그 정상세포를 비정상세포로 바꿀 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의 모든 오리진들이 다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 어째 전체적인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그 면역 기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기작이라는 단어라는 뜻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한자다 보니까 이게 그릇 기자, 틀 기자에다가 만들 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일어나는 기본 원리인 거예요. 차라리 면역 기본 원리는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 단어들이 그 의사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쓸 때는 남들이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많이 써야 자기가 우월감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 논문을 혹시나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유의하다, 뭐 어려운 단어예요. 차라리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 한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래서 그 일일이 그 단어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고 또 대부분이 또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헤아릴 수가 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들어보긴 했죠. NK세포는 들어봤을 거고 근데 이번에 강의할 때 보면 TH1 세포라는 게 있어요. 후천성 면역 TH1 그러면 이 T는 T세포를 말하는 거고 H는 헬퍼를 말하는 건데 도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도움 T세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포라는 거는 T세포랑 B세포 이게 이제 면역에 관련된 이제 세포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포들이 이제 피에서 어쨌든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세포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게 면역에 관련된 세포는 대부분이 백혈구거든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백혈구는 내 아군인 거고 들어오는 항원은 이제 적군이 되는 건데 내 아군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나의 군사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 군사력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 안에서도 호중군이 뭐니 여러 가지 단어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런 그 세포들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조세포, 모세포에서 우리도 뭐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듯이 그 모세포에서 그러니까 손조세포, 모세포에서 밑에들의 비성숙되는 세포들이 자라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세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T세포니 B세포니 하는 거는 이 골수에서 이 골수는 뭐냐 하면은 뼈 안에 보면은 닭뼈 보면 안에 노란 거 빨간 부분이 있죠. 거기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피는 사실은 골수 안에서만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고 신장도 관여를 하고 간에서도 관여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넓적뼈니 이런 뼈에서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골수에서 분할을 하는데 이 분할을 하면 이제 T세포가 있었었고 B세포가 있었었어요. 이 T세포는 그 사이머스라고 해가지고 흉선이 림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림프는 대부분 이 중앙에서부터 겨드랑이 사이, 사타구니 사이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림프구, 림프선에서 쏘라시게 그러니까 가슴샘에서 분포해가지고 골수에서 나오지만 얘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성장이 그 림프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 거고 이 B는 본메로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본메로에 앞에 B를 따가지고 B세포라 그러는데 이 자체 내 골수에서 얘가 그냥 자체 성장을 하는 거고 이 T세포는 그 사이머스 흉선에서 거쳐가지고 성장을 해서 여기서 다시 성장된 T세포가 나오는 거고 성장된 B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이 T세포가 보면은 다시 좀 더 세분화되는 게 여기서 또 뭐 T 그 도움세포 그다음에 T 살상세포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 T세포는 기억 T세포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세포 독성 T세포가 있어요. 되게 또 말이 어렵고요. 근데 이 중에서 또 하나가 오조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기서처럼 기억 B세포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또 형질세포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면역들에 다 관련하고 있는 세포들인 거고 이 세포들 중에서 크게 B세포, C세포로 나누지만은 또 여기 보면은 따로 NK세포가 있는 거고요. 또 대식세포가 있어요. 이 모든 세포들이 전부 내 면역들에게 관련되는 세포들인데 이 사실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면역. 그럼 면역은 뭘까? 그 면역은 그 면자가 보면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고 면하다 이런 뜻이고 역이니까 역은 전염병, 역병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게끔 내 몸 스스로가 방어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어기전 그 시스템이 면역인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분화되어서 나에게 아군으로 성장되어 있는 이런 세포들인데 근데 이런 세포들이 결국은 보면은 이 B세포가 담당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항체를 형성해요.
좀 어려운데 이 항체를 형성을 하려면은 기존에 들어오는 외부 세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이 자극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 자극들이 항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항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초미세먼지도 항원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먹는 음식들도 항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감기 바이러스도 항원이 되는 거고, 또 뭐 꽃가루, 우리가 알고 있는 항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음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뭐 먼지들, 이런 것들이 다 항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항원들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가 저기 적군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올 때 모양들이 보면 되게 특이해요. 각각 들어오는 항원들마다 모양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뭐 이렇게 생긴 항원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항원들도 있을 거고, 모양이 뭐 어쨌든 되게 다양한데, 이 모든 것들을 얘가 기억해요. 기억세포가. 그래서 얘를 보내요. 보내서 이 모양대로 다 감싸는 거죠. 이렇게 다 감싸버려서 얘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B세포가 근데 그치만 또 이런 것도 있죠. 얘가 한번 들어와서 어쨌든 얘가 죽어서 나갔을 때 이 모양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항체가 이 기억 B세포가 각각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다들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져요. 내 몸에 계속 갖고 있어요. 얘가 죽지 않는 이상. 얘도 세포니까 언제는 죽겠죠. 근데 이제 얘가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이런 세포들에 의해 가지고 내 면역들이 커가는데, 보면은 어제 그 얘기 중에 후천성 면역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역을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선천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 면역. 본인 스스로 그냥 생기는 면역들. 얘는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생기는 면역들인데, 이런 면역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꽃가루나 알러지가 들어오면은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그냥 차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피부가 선천 면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가 손상이 돼버리면은 세포가 들어와가지고 내 조직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선천 면역이 만약에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내 코에서 그걸 막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콧물, 눈물, 들어오면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이 흘려버리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눈물, 콧물, 그 다음에 가래, 그리고 또 만약에 소장이 들어왔어요. 어떤 음식물이, 그러면 위산들이 걔네들 죽이거든요. 그리고 단주산들, 그리고 소장으로 더 깊게 혹시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소장의 점막들, 그 다음에 대장의 점막들, 그 점액성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전부 선천 면역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선천 그리고 후천 면역은 어떤 게 또 있냐 하면은 또 약간 좀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아까 말했던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키우게 해가지고 하는 그 면역이 이름이 획득 면역이 되는 거죠. 뭔가를 해가지고 획득을 해가지고 생기는 획득 면역이라는 게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보면은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홍역 있잖아요. 한 번 걸리면은 병에 이완이 되면은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생기는 면역들이 있어요. 그런 면역들을 우리가 그런 거는 그 자연적으로 생긴 후천성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들이 보면은 좀 이것도 막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중에서 또 보면은 엄마 그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임뮤노글로불린 A라는, 그러니까 면역글로불린이거든요. 이 면역글로불린은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떤 면역에서 보면은 그때 보면은 암이 생기면은 그 세포에 직접 가가지고 T세포가 가서 붙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에 직접 가서 면역을 일으키게 하는 세포성 면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체액에 항원 항체를 유발하게 해가지고 하는 또
체액성 면역 뭐 좀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초유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초유를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아이 몸이 또 건강해지는 거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체액성 면역이 돼요. 어려운 말인데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 피 속에 어떤 체액이라는 거, 뭐 침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생기는 면역인데, 임무노글로빈 G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그 태반을 통해 가지고 내 엄마 몸에 있는데, 이거는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한 6개월 동안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프고 이것 때문에 안 아파요.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갔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남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잘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소변 때문에 생기는 비뇨기과적인 어떤 염증,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어쨌든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과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면역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T세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성 어떤 면역에 해당이 되고, 이 B세포는 혈액에 흐르는 면역에 의한 그 면역 글로불린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또 구분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교수님이 TH1 세포,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B세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B세포는 왜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이 항원에 대해서 얘가 자연스럽게 이걸 기억하고 얘가 이상한 아이다라고 해서 이 T랑 B세포들이 얘가 항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 같은 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항원임을 제시를 해줘요. 이런 세포들이. 그래서 얘가 항원임을 알아서 얘가 가서 달라붙어서 이 모양대로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면역을 생기는 원리가 B세포는 조금 단순해요. 그냥 항체를 생기게 하는 그 세포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여기도 보면 보조가 있고 기억이 있고 세포 독성이 있고, 근데 또 따로서 여기는 또 NK세포가 따로 있고 대식세포가 좀 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면역세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는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자연 선천 면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후천 면역에 지금 해당되는 그 세포들인데, 이 T세포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날 얘기하신 게 뭐 세포 독성 T세포, 그 다음에 TH 세포, 그러니까 T 헬퍼 세포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모양들이 되게 좀 특이한데, 그날 얘기하신 게 그 박사님이 TH1 세포, 그 다음에 CD8 플러스 이거를 강화시켜주면은, 뭐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게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 라는 결론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항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러스나 암, 캔서들이 이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 커질 때 보통 보면은 세포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가 얘네들이 이제 커지고 뭐 하면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되면 얘가 막 혈관들이 자라게 돼서 얘네들 모양이 우둘투둘해지고 이렇게 혈관들이 자라게 돼요. 물론 여기 안에는 핵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세포들 안에, 여기 안에 이거 말초 부위, 우리가 뭐 시냅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을 거고 유런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의 끝부분을 보면은 이제 얘가 항원이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고 외부 물질이라는 거를 이 T세포랑 B세포들이 가서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표시 끝을 여기다가 해놓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끝을 보면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표시해 놓는 거예요. 표시. 얘가 항원임을 표시해 놔요. 그러면서 이 항원의 이 조각,
조각 항원들이 얘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쉽게 말해 스티커를 붙여놓듯이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얘가 지나가면 어디든 지나가. 얘를 가가지고 누가 덮어가 죽이지 않고 대식세포가 죽이지 않고 NK세포 가서 못 죽였으면 얘가 막 머리부터 전신 다 돌아다닐 거잖아. 근데 얘가 꼬리표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는 항원이다. 나쁜 물질이고 외부 자극 물질이고 감염 물질이고 그다음에 캔서 물질이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어디든지 가도 얘가 꼬리표를 달고 그때 성장되어 있는 세포들이 있으면 얘한테 가서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달라붙으려면 뭐든지 촉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대세포가 있어요. 그 빨대세포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CD4가 있고요. CD8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세포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세포 도움세포, 도움 T세포. 이 도움 T세포가 TH1세포, TH1도 있고 TH2도 있어요. 얘가 그거를 인식하게 해주고 얘가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서 얘랑 나중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하나 나오는 거 뭐냐면 얘 자체가 이 T세포 그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가서 서로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얘기 들어보면은 사이토카인 뭐 이런 얘기도 들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비를 하게 돼요. 분비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여기 붙기 때문에 얘가 여기 가가지고 이 세포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 중에서 이 촉수세포거든요. 이게 촉수? 근데 그게 이름이 뭐 CHD, CH8.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도움세포는 CH4가 붙는 거고 여기 저 끝에 보면 세포 독성 T세포가 있잖아요. 비슷한 모양인데 똑같은 모양의 이 CD8을 내는 애가 세포 독성 물질이에요. 얘가 직접 가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세포 끝에 보면은 이런 단어, 그러니까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얘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말하는 이 세포 독성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이 도움세포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움세포가 TH1세포니까 TH1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오리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진이 모든 세포들이 내가 죽이려고 할 때 살상세포들, NK세포들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게끔 내 몸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리진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나중에 보면 얘네들도 막 자기가 또 살려고 여기다 막 단백질을 그때 그림 그랬죠. 단백질 길게 나온다고 여기를 끊어주면은 얘가 단백질을 분해 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또 다시 죽는다. 이것 또한 가서 단백질이 합성하고 분해되는 과정에 오리진이 가서 여기를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진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전체적인 일반적인 캔서 세포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세포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원리는 거기에 모든 부위들에 가서 다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암도 오리진이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시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게 후천성 면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세포들은 다 AIDS가 후천성 면역 결핍. 그러니까 어떤 그 T세포를 후천성 면역 결핍이 HIV,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포가 죽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원리로. 근데 얘는 좀 더 간단해요. 이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 안에 당연히 촉수가 있고요. 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여기가 GP120이라는 단백질을 달라붙게 해요. 달라붙게 하면 얘가 여기에 붙어서 이걸 통해서 이 촉수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여기 안에 세포들이 핵들이 있잖아요.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강한데 이 세포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정상세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 인간의 몸에 T세포가 결핍이 되는 거예요. 인간 면역 결핍 T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염증이 많이 생길 거고, 많이 생기고 정상세포들이 다 죽기 때문에 감염에 금방 노출이 되고, 이런 큰 바이러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굉장히 심하게 돌아가실 거고요. 근데 아주 가벼운 상처가 생겨도 다 세균이니 뭐니 바이러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면역성이 다 없어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는 좀 강한데, 얘가 제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체액이나 혈액이나 정액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액에도 굉장히 많고 여자 자궁 내에 세포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때 빨리 더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리가 뭐든지 다 촉수가 있고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같하고 달라붙는데 오리진이 이걸 또 죽일 수 있는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 세포들이 여기 안에, 교수님이 그날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램자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램자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자임은 대부분 효소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여기 안에서 이런 그램자임이랑 포뮬린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해요. 그럼 이 포뮬린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그러니까 감염으로 외부 자극세포를 여기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은 이 그램자임이 여기로 들어가서 얘를 살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예정자를 너 빨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뮬린은 여기 구멍을 뚫는 아이고요. 그램자임은, 그래서 이 그램자임을 높이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램자임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원리도 되게 웃긴 게, 이 세포들은 자기 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치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여기 안에 뭔가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해버리고 흡착해버리고 하는 게 이름이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런 원리로 얘를 증가시켜 놓으면은 증가시키면은 또 면역에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이런 것처럼 B세포나 T세포들이 이렇게 세포들을 만났을 때 사이토카인을 물질을, 이것도 다 효소 물질이고요. 단백질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증가시켜서 이런 원리로 구멍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죽이는 건데, 우리가 사이토카인이 사실 되게 좋은 건데, 염증이나 그다음에 면역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폭풍은 결국은 감인 반응인 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너무 많으면 이 사이토카인이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정상세포까지도 얘가 구멍을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일단은 이런 외부 세포들, 암이나 캔서를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는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한테 가가지고 작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다 죽으니까 내 몸의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어려운 건데, 이게 감인 반응이고 예민 반응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이번에 백신 맞고 많이 죽어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노인들보다는 당연히 면역력이 높겠죠. 높으면 뭐가 많아요? T세포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네들이 분비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더 많이 죽고, 그러면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래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세포들 안에서 보면은 이제 뭐 DNA가 있고 RNA가 있고, 근데 DNA는 약간 우리가 다들 알고 유전 물질이라는 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런 쌍둘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이 RNA에서 좀 어려운데, 탄소에서 탄소기에다가 산소가 하나 빠졌어요. 디옥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되는데, 그래서 얘는 안정적이에요. 세포는 불안정하면은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데, 안정화되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을 보유하려 하고 이거 그냥 그대로 남한테 넘겨주려고 해요. 자손들한테. 얘는 근데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변형이 돼요.
대부분 우리는 유전자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가 대부분이 유전자를 전달해주고 계속 세대로 내려주는데 얘가 그래서 유전자를 갖고 있고 보유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 RNA는 이 웃긴 거는 디옥시가 됐는데 안정화되어 있는 건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백질이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여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 RNA, 그러니까 백신을 못 잡는 이유가 바이러스는 이 RNA로 돌아가는데 백신이 이거를 이 수천 개 되는 디자인을 다 못 잡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쯤에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만든 화이자 백신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RNA가 계속 변하고 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하고 얘는 계속 번영하려고 하고 그 당 단백질 물질을 계속 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불안정한 거고 그렇게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이 아까 NK세포, 자형살상세포. 자형살상세포는 좀 더 이 T세포는 뭐 이렇게 기억도 하고 세포 만들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촉수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NK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살상이라 하면 얘는 스스로 자연살상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하면 화장도 해야 되고 백도 매야 되고 얘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신발만 신고 나가면 돼요. 그만큼 가서 아주 그래서 자연살상 그러니까 굉장히 내추럴한 면역에 하나 속해요. 얘는. 그리고 대식세포는 생기기 아메바처럼 생겼잖아요. 다 먹어요. 독식작용을, 탐식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얘네들은 여러 가지 생기는 것들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 둘이는 기존에 있는 거고 빨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면역 중에서도 약간 선천면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그런데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는데 제가 아까 전에 내려오면서도 강효준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콜린 어제 계속 저도 이제 콜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액티브 안에 콜린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콜린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만 알아서 그러니까 내병변에 좋아서 수험생들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간단한 원리가 뭐 이렇게 시냅스 뭐 이런 거가 촉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면은 이게 아세틸하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의 전구체가 콜린인 거거든요. 이 전달하는 이 물질. 근데 어쨌든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한데 얘가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질인 거니까 수용성이기도 하고 지용성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콜린을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콜린은 대부분 자체 내에서 생성을 잘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아주 소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물질인데 얘가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 몸에 지방이 특히 얘는 간에서 초창기에 1800년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얘가 그 간에 돼지 간에서 이렇게 축출을 한 건데 특히 간에 굉장히 이 콜린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난황, 그다음 공유에도 많고 그러니까 동식물계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어디에도 뭐 식물에만 있어가지고 꼭 식물성만 먹어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간에 굉장히 많고 뇌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뇌를 활성화시키니까 뇌에도 굉장히 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보면은 복합성이고 그 수용성 비타민인데 얘가 B군, B12의 복합체거든요. 근데 단점은 얘가 인지질이니까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으니까 얘는 약간 흐물흐물하게 있으면서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비타민 B 그 노란색 액이거든요. 환자들한테 앰플에 들어있는 오픈해서 믹스해서 주려고 하면 울렁거려요. 정말 비린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잘 생기고요. 간이나 여러 군데 다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걸 똑같아요. 고혈압 잘 생기게 하고요. 고지혈증 잘 생기게 하고 뭐 당연히 혈관 질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죽상동맥경화증,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하는 제품이 콜린이고 콜린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부터는 신경전달 물질이어가지고 뇌에 좋다는 것도 하나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은 지방 축적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동막 경화가 잘 생기고 고혈압이 잘 생기고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